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멍 잔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앞서서 다뤘던 3-1에서 살펴본 MS 오피스 파일의 구조, 그리고 3-2에서 다루었던 폴더 및 파일을 다루는 부분에 대한 내용, 요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요, MS 오피스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한 번에 저장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폴더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 데이터라는 폴더와 리절트라는 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절트 폴더는 우선 지우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결과값을 리절트 폴더에 집어넣게 할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폴더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워드 파일 이렇게 세 종류의 파일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각각의 파일 안에는 이런 식으로 많은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모두 끌어와서 보관하는 작업, 그것을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전에 우리가 오피스 파일의 특징을 알았을 때 zip 파일로 바꾸고 zip 파일을 압축 해제를 한 다음에 그 zip 파일을 압축 해제했을 때의 지정되어 있는 경로 안에 있는 그 이미지를 바로 가져오기만 하면 그 이미지를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요, 파일에 new 파일,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2 챕터에서 만들었던 PPT, 엑셀, 워드 파일을 각각 가져오는 요 소스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 파일 이름과 엑셀 파일 이름, 워드 파일 이름들은 각각 요 폴더 안으로 저장이 되게끔 요 소스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요 PPT 파일즈와 엑셀 파일즈, 워드 파일즈에서 앞서 살펴보고자 했던 예제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예제 폴더에 있는 파일 이름을 가지고 올 겁니다. 실행을 하면 폴더를 선택하게 돼 있고요. 예제 폴더 들어가서 여기 있는 데이터 폴더 이렇게 폴더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 결과가 완료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거 주피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PPT 파일즈에는 PPT 이미지 샘플, 워드, 엑셀에 각각 이미지 샘플 파일이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셀 하나 추가를 하고요. 다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리절트 폴더 하고요, 타겟 폴더, 그리고 파일 이름을 하나를 각각 정해서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절트 폴더, 여기 값은요, R하고 다운표 한 다음에 여기 폴더 경로값 따로 불러올게요. 리절트 폴더는요, 우리가 가져오고자 했던 챕터 3에 3-3에 있는 요 리절트 폴더, 요 경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타겟 폴더, 타겟 폴더는 마찬가지로 3-3 폴더에 있는 이 데이터 폴더, 요거 경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경로로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 파일로 만들 때는 앞서서 살펴봤던 이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하게끔 만들겠지만요, 우선은 테스트로 하나의 코드에 대해서만 만들어 보기 위해서 PPT 파일에 대해서만 하나의 파일 이름을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 파일은 여기에 있는 PPT 파일 이름, PPT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폴더에 있는 파일을 가져올 것이며 그 중에 지금 샘플로 되어 있는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값을 가져오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장할 리절트 폴더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절트 폴더에는요,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거냐면요, 리절트라는 폴더 아래 세 가지 폴더를 만들 거예요. PPT, 엑셀, 워드 이렇게 세 개의 폴더를 만들 거고, PPT 폴더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기존 파일의 이름을 다시 하나를 더 나누어서, 그러니까 PPT 폴더 안에 다시 PPT 파일 이름의 폴더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그 파일에 포함된 이미지들을 모아서 집어넣는 그와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저장할 경로가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new pass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new pass는요, 지금 result 폴더에다가 그 다음에 PPT라는 이름이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PPT 파일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PPT 파일의 이름이 그대로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들어가면 안 되고 .pptx라고 되어 있는 곳 앞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이 나오기 전까지의 값을 끊어야 되거든요. PPT 파일이라는 값이 지금 문자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열에서 콜론을 찍으면은 처음부터 쭉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어디서까지 끊을 것인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끊는 값은 PPT 파일에 find를 해서 점 값을 찾은 것, 여기까지만 찾아서 자르고 거기까지 문자열을 연결을 해라. 그러면 이제 패스 조인이기 때문에요, 리절트 폴더 아래, 리절트 폴더라고 되어 있는 이 리절트 폴더 아래에 PPT
PPT라고 폴더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아래에 다시 PPT 파일 이름 중에서도 점 앞에까지 끄는 이름 PPT 이미지 샘플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하나를 더 만들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폴더 경로 이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 이 폴더를 생성하는 명령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폴더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면 파일 패스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이와 같은 이름의 폴더명이 없을 경우라면 폴더 이름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따져줘야 돼요. 만약에 뉴패스에 대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make 디렉토리즈를 해서 이 폴더를 만들어라. 이와 같은 형태로 이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실행을 하면 실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앞서 봤었던 여기 데이터 폴더 말고 리절트 폴더에서 보시면 리절트 폴더 안에 PPT라는 폴더가 새로 생성되었고 그 아래에 PPT 이미지 샘플이라는 폴더가 다시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 요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소스는요 폴더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실행을 해도 에러 메시지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하면은 각각의 파일에 대한 이미지를 모아서 저장할 리절트 폴더의 해당 경로들을 만드는 로직이 이와 같은 로직으로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요 MS 오피스 파일의 압축을 임시 폴더에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임시 폴더는 풀고 난 다음에 그 폴더를 다시 삭제할 거기 때문에요. 아래 코드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 템퍼러리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템프 폴더 그리고 여기 템프 폴더는 템프라고 이렇게 따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앞에 따로 경로가 정해지지 않고 바로 그냥 템프라고 치면요 현재 실행되는 파일이 있는 폴더 아래에 템프라는 폴더를 하나 임의로 만들게 되니까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요 오피스 파일을 압축 파일처럼 생각하고 그 압축 파일을 우선 템프라는 폴더 아래에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이라는 패키지를 끌어와야 됩니다. zip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 import zip 파일을 통해서 zip 파일을 다루는 요 라이브러리 가져오고 그 다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압축을 푸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압축을 푸는 작업은요 보시면 zip 파일에 그 다음 여기 대문자 소문자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zip 파일에서 이 타겟 폴더에 있는 ppt 파일 이름을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을 우선 z라는 이름으로 명령을 하도록 할 거예요. 명령을 하고 이 z에 대해서 extract all 한 다음에 temp 폴더를 하면은 temp 폴더라고 지정되어 있는 폴더 아래에 압축 파일을 바로 해제하게 될 겁니다. 이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여기 실행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이 코드가 있는 요 폴더 아래에서 보시면 이 템프라는 요 폴더가 새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요 템프라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의 구조를 보시면 파워포인트를 압축 파일로 한 다음에 그 압축 파일의 내부를 봤을 때와 똑같은 형태의 디렉토리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지는 템프 아래, PPT 아래,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곳 아래 이미지들이 이런 식으로 다 모여 있다라는 거 요거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아래에 있는 요 이미지 파일들을 모두 우리가 원하는 결과 폴더에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폴더 아래에 있는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 집어넣는 로직을 써야 되는데 이 폴더 아래에 있는 파일들을 모두 복사하는 코드는요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할 겁니다. from distill-util에 copytree라는 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가지고 왔을 때 copytree에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템프 폴더에 있는 폴더를 new pass에 모두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템프 폴더에 있는 거 전체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os.pass.join을 하고요 템프 폴더 안에 있는 값에서 다시 ppt 안에 미디어 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을 여기 new pass에 저장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복사해 왔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리절트 저장하고자 했었던 ppt 폴더 안에 있는 요 패스 폴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미지들이 이렇게 다 복사가 되어서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템프 파일을 이제 삭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셀 아래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는 import shutil로 한 다음에 여기에 remove tree 그 다음에 템프 폴더를 하면은 템프 폴더라고 정의되었던 이 폴더를 바로 삭제를 하게 될 겁니다. 요거 그대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보면 지금 아까 전에 만들어졌었던 여기 폴더가 통째로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루틴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앞으로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그리고 워드에 대해서 그리고 엑셀 파일에 대해서 이 작업들이 다 반복하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만들어졌던 이 코드들을 다 합쳐볼게요.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부터 가지고 올게요. from tkinter에서 import 파일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import os 가져올 거고요. re 가져올 겁니다. import 파일 가져올 거고요. sutil 가져올 거고요. import distUtils의 dirutil의 import 이건 import가 아니라 처음에 from이네요. from copy tree 이렇게 가지고 오면 필요한 내용들 다 가지고 왔을 겁니다.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폴더 result 폴더는요. result 폴더로 이렇게 경로 그대로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temp 폴더는 temp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할 폴더를 가지고 올 target 폴더에 대해서는 이 고정값을 이번에 가져오진 않고요. 파일 다이얼로그에 ask 디렉토리를 해서 디렉토리명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pt 파일즈는 확장자명이 ppt인 파일 리스트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즈는 엑셀에 대한 파일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 파일은요. 워드로 되어 있는 확장자명이 doc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ppt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ppt 파일에 대해서 반복을 할 건데요. ppt 파일에 대해서는 새 경로를 이렇게 ppt라는 이름 안에 파일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패스로 정의를 하는데 new 패스가 만약에 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폴더를 만들고 템프 폴더에다가 이제 파일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왔으니까 이 파일 이름에 대한 것을 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 미디어로 되어 있는 곳에 있는 파일들을 모두 복사해 온 다음에 템프 파일을 삭제해라 라는 작업이 완료가 될 겁니다. 요게 이제 ppt 파일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하면 될 거고요. 엑셀 파일에 대해서도 반복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new 패스는 그대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주의하실 점이 압축 파일 안에 있는 디렉토리가 xl이라고 되어 있는 곳 아래에 있는 미디어 파일을 가지고 오게끔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워드 파일에 대해서 이 동작을 만들 건데 워드 파일의 경우에는 미디어라는 폴더가 워드라는 폴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은 좀 비슷비슷하지만 엑셀에 대한 경우 파워포인트에 대한 경우만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코드가 짜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 어느 경로에 있는 파일을 가져올 거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챕터 3.3 데이터가 모여있는 데이터 폴더 선택한 다음에 폴더 선택 이와 같은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리절트 폴더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챕터 3의 3-3 폴더의 리절트 폴더에 가서 보시면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폴더가 새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 폴더 안에 들어가면 엑셀 이미지 샘플이라는 곳 안에 이미지가 모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시 리절트 폴더에서 워드로 들어가서 보면 워드 이미지 샘플에 워드에서 모아놨던 이미지들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요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 봤었던 특정 폴더 안에 있는 오피스 파일들의 이미지 파일을 모아서 한꺼번에 옮겨주는 코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코드를 보시면요. 반복되는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한데 조금씩만 차이가 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PPT냐 엑셀이냐 doc냐 이렇게 이 부분이 하나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폴더 이름은 뭐 PPT로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PPT 안에 있는 미디어냐 엑셀 안에 있는 미디어냐 그 다음에 워드 안에 있는 미디어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신경을 쓰는 부분들은 이 확장자명이 뭐냐에 따라서 PPT, XLS, DOC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형태로 구분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압축을 풀었을 때의 경로로 따졌을 때 PPT 안에 있느냐, 엑셀 안에 있느냐 아니면 워드 안에 있느냐 이렇게만 따지면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위치만 각각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이 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리스트로 좀 만들어서
단순 반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요 코드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셀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패키지는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폴더는 똑같은 폴더 그대로 쓸 거니까 요거 그대로 쓰고요. 템프 폴더는 똑같이 템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명에 대한 것을 따로 정의를 할게요. 확장자명은요, 3가지 형태의 확장자를 쓸 겁니다. 그래서 PPT, 엑셀, DOC 이렇게 3가지를 확장자명으로 쓸 거고요. 디렉토리의 가운데에 우리가 앞쪽 파일을 풀었을 때 그 중간의 디렉토리에 대한 값은 미드 디렉토리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미드 값은 PPT냐 엑셀이냐 워드냐는 값으로 이렇게 3가지 값을 가져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겟 폴더는 앞서서 사용했었던 대로 ask 디렉토리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index와 그리고 x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올 건데 이건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요, enumerate로 하면 이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값에서 값을 하나씩 가져올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가져오는 것은 얘가 몇 번째 값인지 0번째 값, 1번,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에 가지고 오는 값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 순수한 값을 하나씩 가져올 겁니다. 여기에 있는 ext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인덱스 값과 x 값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 파일에 대한 것을 선언할 거예요. 그러면 파일즈에 각각의 파일 이름을 가져올 건데요. 이 파일 이름에는 기존의 정규식에서 확장자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문자열로 연결을 하면서 플러스 x를 넣었기 때문에 .x, 그러니까 첫 번째 반복문을 돌 때는 PPT, 두 번째는 XLS, 세 번째는 DOC 이렇게 해서 각각의 확장자명에 대한 값을 여기에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을 쓸 거고요. 그 파일의 이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는 동작은 앞서서 만들었던과 동일한 동작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 그 경로에서는 확장자명이 아니라 mid라는 값에서 쓸 건데, 여기에 mid라는 값의 0번째 값은 만약에 우리가 확장자명을 첫 번째 거의 확장자명을 썼으면 요 mid에서도 첫 번째 값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mid에 대괄로 해서 인덱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가지고 온 요 인덱스와 같은 인덱스, 즉 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여기서 가지고 와라라고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PT 파일을 가지고 오면 PPT,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오면 XL, 만약에 DOC 파일, 그러니까 워드 파일을 가지고 오면 워드라는 것을 요 mid 대괄로 인덱스라는 위치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여기 있는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동작 자체가 새로운 경로를 만들 때 PPT냐 엑셀이냐 워드에 따라서 요 3가지 형태의 경로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요 mid는 아래에서 한 번 더 쓰이게 되는데, 그거는 폴더 안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올 때 폴더의 middle name을 뭘 쓰느냐라는 것으로 바로 mid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 그대로 가지고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소스는 앞에서 만들었었던 소스와 동일한 소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된다는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를 만들 때도요, VS 코드에 GitHub 코파일럿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만들었었던 코드를 참조로 해서 너가 원하는 코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라는 게 추천이 됐기 때문에요, 요거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 만약에 큰 에러가 없으면은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실행하기에 앞서서 만들었었던 요 리절트 폴더에 있는 요 파일들 요거 싹 다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요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데이터가 모여있는 폴더 선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폴더 선택하고 폴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완료되었고요. 지금 리절트 폴더에 들어가서 보면 요렇게 파일 이름이 각각의 폴더에다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 요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챕터 3-3에서 다루었던 MS 오피스 파일 안에 있는 이미지를 한 번에 가지고 와서 한 번에 저장을 하는 이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사용한 패키지 그리고 이 활용법들은요, 파이썬에서 파일을 다룰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들인 만큼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을 다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앞으로 사용하실 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코딩 툴에서 이런 부분들 만들고 싶은데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그 코드를 바로 만들어 줄 건데, 오늘 보셨던 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자주 사용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패키지들이 다시 튀어나오게 되면 이 패키지가 가지는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본다 라는 정도, 그 정도로만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